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양희 시인의 참 좋은 말이라는 시 한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 어떻게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죠. 되게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제목인 거 아시겠죠? 참 좋은 말이야. 말이라는 게 인간이 이 입이 온 재앙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행복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속담을 통해서 격언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화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참 좋은 말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특징에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평이한 시어를 사용해서 삶과 세상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어. 다시 말하자면 무슨 특별히 고도의 아주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상징이나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얘기해주는 시이다. 그래서 이 참 좋은 말이라는 시는 성격이 잠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잠이라는 건 경계하다, 바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시키는 말, 바늘처럼 이렇게 쭉 찔러가지고 이렇게 딱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말,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뭐라 그런다?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이치,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 특징, 성격을 보면 이 시가 보지 않고도 어떤 시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 성찰적이기도 하겠죠. 시를 읽으면서 자꾸 독자들로 하여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 거죠. 주제, 좋은 말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당연히 그럴 거다라는 거 생각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두 개가 형식적인 특징인데 시가 운율, 리듬을 갖고 있고 어떤 형식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를 배우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다? 형식적으로 어떤 규칙을 드러내고 있는지는 잘 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여기도 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시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를 좀 알고 있어라, 그 얘기인 거죠. 보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올 거야. 그리고 말이라는 특정 시어를 반복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뭐 한다? 운율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두 번째 뭐라고? 말이라는 특정 시어의 반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다라는 거. 두 번째, 한 개의 연이 삼행으로 되어 있어. 내용상 두 개의 연이 짝을 이루어서 묶여. 그래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이따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잠언적인 내용의 여러 식구를 열거할 거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한테 가르쳐서 훈계시키는 아주 좋은 말들을 열거해서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 열거된 말들을 보면서 깨달음과 성찰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는 자, 형식적인 특징 중요할 거라고 선생님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잠언의 내용이 나와. 잠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수박 거칠의 식으로 알게 되면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삶의 이치나 깨달음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도 또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는 시다. 열거가 될 거다. 그런 문장들이 라는 거 염두에 두고 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 왜 가장 강해? 혀를 통해 뭐가 나오니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에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건 뭐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혀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한 잎의 혀로 참 좋은 말을 쓴다. 자, 한 잎의 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 나뭇잎의 이파리처럼 여기 형태로도 좀 비슷해 보이고, 그죠? 그리고 아주 연약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 잎의 혀 해가지고 혀를 잎에다가 비유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확인되셨죠? 한 잎의 혀로. 자, 다시 말하자면 한 잎의 원관념이 뭐다? 혀다. 보조관념이 뭐다? 한 잎이다. 그래서 한 잎, 이파리, 한입 이콜 혀, 요런 비유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은유가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인 거지. 한 잎의 혀에 나온 비유 이해하십니다. 대상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했다. 어떤 속성? 연약한 속성. 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속성. 예, 여러분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자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도 해? 혀를 이렇게 탁 물어보기도 하잖아. 이로 이렇게 탁 잘려지는 게 혀란 말이야. 그 정도로 연약한, 아주 부드럽죠? 그런 게 혀란 말이지. 그래서 그 대상의 그 연약한 속성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파리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야. 대상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했다. 이해되셨죠? 그 한 잎의 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참 좋은 말을 써.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혀가 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준 거야. 좋은 말은 그럼 뭐냐? 자, 이 일년이 여러분 이연으로 연결이 돼.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지침이, 나침반이 되어주는 말이 좋은 말이다라고 시인이 먼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1년과 2년이 묶여. 1년과 2년이 묶여서 한 잎의 혀로 할 수 있는 사랑과 소망의 참 좋은 말들을 열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년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1년의 행이 몇 개? 하나, 둘, 3개. 2년의 행 몇 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서 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됐죠? 자, 참 좋은 말은 뭐냐면 굉장히 나약한 혀로, 연약한 혀로 참 좋은 말을 써서 우리 혀는 가장 강한데 그 참 좋은 말이 뭐냐? 이연으로 넘어가 보자. 미소를 한 600개나 가지고 싶다는 말. 무슨 의미다? 항상 내가 웃으면서 살고 싶어.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 삶의 지침이 되는 말이다. 그치? 네가 웃는 것으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 그 말 무슨 말이야? 네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는 말. 네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소망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그런 말이고 또 마지막 오늘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라는 말. 오늘 죽을 것처럼 진실하고 절박하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말. 그렇지. 생각해보면 내일 죽어 내가. 내일 죽는데 너 오늘 뭐 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고 있다가 내가 내일 죽는다는 말을 들어. 그럼 나 이 돈 버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 의미 없죠. 다 때려쳐. 다 때려치고 만나야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죠. 그리고 오늘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아니 내일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사랑하겠지. 정말 애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쵸?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고 내가 사랑한 제자를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정말 충분히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 같죠. 오늘을. 내일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 얘기야. 오늘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말. 이런 말들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거는 내가 미소 짓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고 또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지침이구나 라는 걸 이연에서 열거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말들을 열거된 말들을 봤더니 이거 모두 다 소망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뭐로 해요? 우리의 연약한 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가장 강해 라고 시인이 얘기했구나 라는 거 짚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3년으로 가봅시다. 이제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슬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구조 봐봐. 여기 가장 강한,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였지?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야? 슬픔이야. 여기 구조 동일한 거 보이시죠? 여기 명사형 종결도 나오고 있고요. 명사형 종결. 여기도 명사형 종결. 이런 형태적인 유사성. 여기도 볼까? 여기도 여기 어디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 여기 말. 여기 명사형 종결. 들이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자, 1년과 3년이 매칭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게 혀였다면 1년, 3년,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다?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뒷맥락들을 보면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참 좋은 말로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자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렇게 내가 경험을 해봐야 역지사지가 좀 가능해지는 측면이 인간들에게 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꼴찌를 해본 거야. 꼴찌를 해봤을 때 꼴찌했을 때 막 그 모멸감, 그 자존감의 상처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아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막 좀 무시하고 이런 경험들을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적을 좀 올렸어. 성적을 좀 올렸을 때 여러분 내가 성적이 좀 높다고 해서 꼴찌한 친구를 막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겠죠. 또는 내가 그렇게 성적이 막 바닥을 치고 있다가 올라가가지고 높은 성적을 얻었어. 그리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공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부모인 거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공부 못했을 때 얼마나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입고 내 마음이 힘들었었는지를 아는 부모인 거지. 그랬을 때는 좀 자기 아이를 공부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막 자존감을 떨어뜨려 놓고 네가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야. 다시 말하자면 내가 슬픔을 겪었을 때 내가 좀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넘어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야. 진심으로. 그러니 슬픔은 어때? 굉장히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위로의 힘이 되는 그런 게 슬픔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한 줄기의 슬픔으로. 자, 1년에 뭐였어? 한 잎의 혀로 그랬었잖아. 3년에서 뭐로 바뀌어 있어? 한 줄기의 슬픔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원관념은 슬픔이 될 거고요. 그걸 뭐로 표현한 거야? 한 줄기라는 보조관념으로 표현했고 역시 은유가 쓰인 거야. 슬픔을 꽃의 가지에 비유해 놓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됐죠? 앞에서는 이파리로 말의 힘을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슬픔을 줄기로 비유해 놓고 있구나 라고 잡고 가십니다. 참 좋은 말의 힘이 된다. 그러니까 슬픔이 줄기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서 좋은 말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야.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년이고 1년과 3년이 대응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발표하시고요. 이렇게 슬픔이 힘든 상황에 있는 이에게 내가 그 경험을 해서 슬픔을 알아. 그 고통을 알아. 그랬을 때 그와 동일한 힘든 상황에 있는 이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있다는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역설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슬픔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픔은 마이너스의 감정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슬픔이 가장 강한 힘이래 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은 뭔가 무슨 풍요라든지 부요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가장 강한 게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슬픔이 힘이 된다는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 놓고 이 슬픔의 말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열거하고 있는 게 여기 사연들이 됩니다. 사연 보실까요? 바닥이 없다면 하늘도 없어. 위로의 말이죠. 물방울 작으나 큰 그릇을 채워.
위로의 말이야. 짧은 노래는 후렴이 없지. 위로의 말입니다. 왜 이 문장들이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는지를 맥락을 잡고 가라. 그 얘기야. 자, 일단 바닥이나 물방울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작고 보잘것없죠. 그죠? 물방울 잡고 보잘것 없어? 바닥도 그렇죠? 그런데 위로의 말 속에선 걔네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면 하늘도 없어 라는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하늘과 같은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닥 같은 고생을 좀 겪어봐야지. 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바닥이 없으면 하늘도 없단다. 네가 지금 딛고 있는 그 바닥, 이제 너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바닥을 디뎠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고생을 네가 지금 겪고 있지만 이 고생이 끝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바닥이 없으면 하늘도 없다는 말이 된 거야. 됐죠? 두 번째 말, 물방울 작지만 큰 그릇을 채우지 라는 말. 물방울 작고 보잘것 없지만 의미 있어. 어떻게 의미가 있어지냐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 모이면 어때? 큰 그릇을 채워. 노력을 해. 그러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관련한 자성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공이산도 될 수 있을 거고 십시일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스푼을 하나 가지고, 작은 숟가락을 하나 가지고 흙을 퍼날르기 시작을 했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냐 그랬더니 산을 옮기는 중이다. 산을 옮기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작은 노력이 쌓이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우공이산의 뜻이야. 우공이 산을 움직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작지만 그것이 계속 모이는 우리 노력을 통해서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십시 10사람이 한 번 숟가락을 푸는 거지. 그래서 한 그릇을 채워주는 거죠. 일반. 한 그릇의 밥을 만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렇게 10사람의 노력이 합쳐지면 또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10사람이 한 숟가락씩이 모였잖아. 물방울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그릇. 한 그릇의 밥을 딱 채웠기 때문에 십시일반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한자성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마지막 열거된 거, 짧은 노래는 후렴이 없다. 불필요한 반복이 후렴인 거죠. 불필요한 반복이라고 본다면 짧은 노래는 그게 필요가 없어. 다시 정리하면 감동을 주는 노래는 후렴 없이 그냥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해. 짧은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함일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후렴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잔소리잖아. 그러니 그냥 후렴 없이 짧은 노래 임팩트 있는 거 딱 하나,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위로도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역시 열거된 거 확인되셨고요. 명사형 종결도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년과 4년이 또 대응, 1년과 3년이 대응하는 거 확인하셨고요. 5년 마찬가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뭐로 바뀌어 있어? 세상으로 바뀌어 있다. 세상으로. 그러면 여러분 봐. 여기까지 선생님 여기 정리한 거지. 1년부터 4년까지는 서술 범위 또는 서술 대상이 나였어. 내 몸, 내 마음이었잖아. 그런데 5년으로 넘어가면 뭐로 바뀌었어? 5년과 6년은 세상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서술 대상이 확장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별표. 1년에서 여기 잘못 써놨어 선생님. 요거 고쳐야 돼. 1년에서 4년까지 나고 5, 6년이 세상. 아니 잘못 쓴 게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구나. 5년, 6년이 서술 대상이 세상인 거 맞아? 1년과 4년에서 나였고 5, 6년의 세상으로 이렇게 서술 대상이 확장된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5년은 1년 4년과 구조가 같죠? 구조가
다시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한 송이의 말로 구조 똑같죠. 뭐야, 원관념은 말인데 보조관념은 꽃의 송이로 비유가 됐어. 은유 쓰였고, 깨달음을 남기는 말을 꽃의 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한 송이의 말이라는 비유가 나왔고요. 참 좋은 말을 꽃 피운다. 이때의 참 좋은 말은 6년을 보는 거야. 6년을 봤더니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말, 잠언적인 내용으로 깨달음을 담은 말, 그것을 꽃 피운다. 참 좋은 말을 꽃 피운다. 한 송이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조상 1년 3년과 동일한 오연이 나왔습니다. 6년 이제 열거 당연히 되겠죠. 이 참 좋은 말, 한 송이와 이 꽃과도 같은 참 좋은 말이 뭘까? 열거된 거 보자.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는 말.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고, 또 머리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슴은 감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음이니까. 그러면 이성적으로 인식한 것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말. 이런 말로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역설입니다. 역시. 왜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먼 길이면 막 수천리, 수만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꼈을 때 이 짧은 것을 아주 먼 거리로 연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역설이 나왔다라는 거 역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우리 봐야 되겠지. 1년도 사실은 보면 그래. 1년도 한입이요. 굉장히 연약한 것을 가장 강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또 슬픔을 가장 강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역설이 많이 쓰였구나. 이 시는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머리로는 알아. 내가 그 사람을 머리로는 알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가슴으로는 안 돼. 그게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또 이거야. 이성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안 땡겨. 그래서 안 돼.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많이 경험하죠. 이성적으로는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은 영화를 보고 싶어. 또 게임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잘 실천이 안 나오잖아. 이런 경험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멀리 있는 길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잠언인 거죠. 가르쳐서 훈계시키는 말. 그래서 너는 그 길을 잘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치? 두 번째 말은 뭐냐?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말. 여백? 아쉬움, 안타까움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나간 일들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백을 남기잖아. 기억 속에 남는구나.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속에 깊은 영혼을 남기는구나. 또는 뭐 사라지는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 다 사라지죠. 근데 우리가 다 사라질 때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추억을 남기고, 또 그들이 또 굉장히 힘들 때 나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거나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은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백을 남기는구나. 뭔가 어떤 남아있는, 남겨진 자들에게 뭔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구나 라는 것도 삶의 이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써야 되겠다. 왜? 우리는 사라지지만 항상 여백이 남겨지니까. 그지?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열거된 문장 보시죠.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지속적으로 순환한다는 말이래. 그러니 사라지는 것에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니까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니까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돼?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 지나간 역사를 잊지 말고, 또 내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잊지 말고, 왜? 그게 반복되는, 순환해서 반복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게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이야. 역사가 반복된다. 됐죠?
이해되셨죠? 이런 이 또 격언들이 열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잠언의 말들이 6년에 열거가 됐다. 그렇게 시가 끝났다. 그래서 서술대상의 확장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고요. 참 좋은 말이 1년부터 6년까지 보면 꽃이 피어나는 과정의 비유가 됐구나. 그치? 1년에 이파리가 있었고 3년에 줄기가 있고 5년에 송이가 있었다. 그래서 꽃이 피어나는 과정으로 참 좋은 말을 비유했다라는 거 잡으시고요. 참 좋은 말의 종류 2년에 사랑과 소망의 말이 있었고 4년에 위로의 말이 있었고 6년에 깨달음의 말이 있었다. 종류 열거됐던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들을 잘 하고 가셔야 되겠죠. 마무리의 특징, 자 마지막 말 어떻게 끝났다? 명사형으로 끝났다. 효과는 뭐다? 시적 여운을 남깁니다. 왜? 명사는 보통 주어나 목적어로 우리 문장의 중간에 쓰인단 말이지 끝내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로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적 여운이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시상, 전개 및 표용상의 특징 보세요. 여러분 다 정리되셨죠? 1, 3, 5연이 홀수연인데 이 홀수연들은 뭐뭐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뭐의 뭐로 참 좋은 말 뭐뭐다. 이렇게 통사 구조를 계속 반복시키고 있었어. 그 구조의 반복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짝수연은 뭐뭐라는 말 이렇게 특정 시어의 반복 말이라는 특정 시어의 반복으로 끝나고 있었죠.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여러분 운율 만들어졌고 반복은 리듬을 만드는 거 알고 있죠.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안정감도 생겨났겠지. 그리고 반복되는 말을 중심으로 내용과 주제의식이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별표하고요. 반복이 될 때는 여러분 보통 이 1, 2, 3번의 특징은 효과는 그대로 가지고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좀 담아둬라. 반복의 효과다. 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네, 참 좋은 말이라는 시 한 편을 통해서 와 그냥 인생에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말들은 다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시를 통해서. 그죠? 시어는 굉장히 평이했는데 역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비유적인 표현도 있었고 또 구조적인 어떤 형태적인 특징도 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이라는 좋은 시 한 편 같이 감상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죠. 감사합니다.